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진행할 남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치러진 모의고사라 상당히 긴장하면서 시험을 치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시험 볼 날이 많아요.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러질 모의고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신다면 긴장감은 사라질 것이고요. 그 긴장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서 분명히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서 끊임없이 좀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반드시 좀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치러질 이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물리학원 문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다면 일단 신유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새롭네, 당황스러워,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위주로 충실하게 준비를 하신 친구들이라면 정말 쉽게 한 문제 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나가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가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이 물리학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출문제가 우리들의 1등급에 향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누구나 오늘 시험을 망쳤더라도 앞으로 치러질 4월, 6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수능에선 분명히 1등급을 맞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었는지를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단원 1단원에서는요, 그쵸, 지난 수능에서와 똑같이 9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단원 2단원에서는 수능에서와 똑같은 6문제, 그리고 대단원 3단원에서는 역시나 지난 수능에서와 똑같은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시면 전 영역에서, 소단원별로 전 영역에서 수능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단원씩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단원 1단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요, 바로 20번 문제를 차지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지난 수능에서도 20번을 차지했고요, 오늘 치러진 3월 학평에서도 20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번을 차지하는 문제들은요, 그렇죠, 난이도 조절형 문제일 확률이 높죠. 물론 오늘 치러질 3월 학평 치러진 20번 문제는요, 난이도 조절형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게 좀 쉬웠어요. 이번 이 3월 학평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러질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어때요? 그렇죠? 전 소단원 영역에서 골고루 수능에서 나왔던 것처럼 골고루 출제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제됐던 수능에서 출제됐던 열기관, 열효율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 3월 학평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난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해결해 보셨다면 요 열기관과 열효율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도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대단원 1단원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바로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느냐 못 맞느냐를 결정지어주죠. 가장 많은 문제 수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유형은요, 생각
것보다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 의미는 그렇죠. 역시나 기출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보시면 그 기출 문제를 벗어나지 않게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새로워! 이런 거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기출 문제가 답이다. 기출 문제가 우리가 나아갈 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줄 수 있었던 3월 학평 문제였고요. 대단원 2단원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대단원 2단원에서도 좀 기억해 봐야 될 소단원은요. 바로 19번을 차지한 지난 수능에서도 19번을 차지했고 오늘 학평에서도 19번을 차지한 바로 전기력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풀어 보셨다면 그렇죠.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이 과정이 똑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 해설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같은 문제 유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실한 준비만 있으시면 역시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출제됐고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과 반도체가 합쳐져서 바로 3월 학평에서는 한 문제로 출제됐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단원 3단원에서도 역시나 수능에서와 똑같은 5문제씩이 출제됐습니다. 역시나 지난 수능에서는 물질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광전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됐었는데요. 오늘 치러질 3월 학평 문제에서는 바로 광전효과와 물질파가 결합돼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수능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사실은 광전효과와 물질파가 결합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측이 좀 빗나갔었어요. 그때는 광전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만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쵸 두 개념이 결합된 문제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개념들을 묻는 문제는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역시나 기존 기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를 바로 이 3월 학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